빠르게 변화하는 2022년 하나만이 정답이던 시절은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명사분들과 그들의 항해일지를 잠시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지성아, 화이팅! 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지성학 2를 담당하게 된 생명과학과 이두형 교수입니다. 네. 자, 먼저 이 수업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우리 대학, IT대학 3층에 마련된 이렇게 지금 멋진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스튜디오에는 수강생 중에 선발된 25명의 서포터즈 학생들과 또 이 운영을 위해서 다른 분들 포함해서 총 30분 정도가 함께 이 공간에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지성학 2 수업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은 각자가 원하는 곳에서 수업을 듣고 있을 텐데요.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 곳에는 몇 명이나 함께 계신지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대부분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수업을 듣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는 카페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수업을 듣고 있더라도 아마 한 장소에 수십 명이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현재 우리가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는 이 공간에는 무려 80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는 아마 가천대학교 그 역사상 그리고 다른 대학에도 전례가 없는 큰 규모로 우리는 하나의 수업에 모여 있습니다. 아마 모두에게 정말 새롭고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또 담당 교수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1주차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제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지성학 그 자체, 특히 지성학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배경 지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데 실질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수업 운영 계획이라든지 수업 운영 방식을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도대체 왜 지성학과 같은 수업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명하신 교육학자의 비유를 제가 인용을 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겪었던 과거의 교육 시스템은 마치 철도와 같았습니다. 정해진 선로를 벗어나지 않고 그 선로를 따라 정해진 목적지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과거 교육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2022년 교육 시스템은 철도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선로 하나만이 정답이던 시절은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현 시대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많은 교육학자분들께서 철도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해와 같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목적지는 시시각각 변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무궁무진합니다. 또 심지어 그 목적지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보다는, 성공 여부보다는 그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가천대학교 학생들이 잠시나마 지식 기반의 수업에서 벗어나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고 탄탄한 길을 개척해 나아가신 명사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들의 항해일지를 잠시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수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자, 아마도 이렇게 좋은 목표를 가진 수업일지라도 학생들에게 쉽고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성학은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인 2007년에 우리 학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중단되기 이전까지 다양한 분야의 많은 명사분들이 총 302회의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 지성학을 가천대학교 시그니처 강좌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과 고민을 자양분 삼아서 지성학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힘들었던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 대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성학을 다시 부활시키고 더 나아가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2년도 1학기부터 지성학은 이렇게 멋진 스튜디오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선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학기 지성학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준비한 짧은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천대학교 지성학 강의를 담당하게 된 경영학부 강성환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죠. 저는 지금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지금 여러분들은 온라인에서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십니다. 지성학 강의는 사실은 학교가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기술의 동향이 어떤가에 대한 것을 이번 학기의 주제로 삼고 각 분야를 나누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매주 특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생각입니다. 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고민해 볼 수가 있고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년 1학기 지성학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된 이승훈입니다. 네, 저는 가천대학교, 우리 학교죠. 가천대학교 경영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는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려 나왔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미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저는 세 가지 얘기를 드릴 거예요. 하나는 그 플랫폼을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고객이라는 한편이 존재하는 하나의 가치 사슬이에요. 교수님께서 아까 그 플랫폼 기업들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좀 헷갈리는 기업이 있어서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큰 박수로 김경달 대표님을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경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성학 강의를 통해서 함께 만나게 되어서 상당히 반갑고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플랫폼 시대의 혁신과 도전, 이런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변화 속에서 맥락을 읽어내자라는 문장을 적어봤는데요. 자, 후반부와 관련해서 이제 좀 여러분도 궁금한 게 생겼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소재공학과 김도원입니다. 좀 더 균형 잡힌 표준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그게 어떤 힌트가 되거나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천대에서 지성학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뭐 좀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학생들이 좀 내용을 좀 밀도 있게 잘 듣고 리액션을 해주고 하니까 저도 강의하는 모처럼 아주 즐겁게 강의를 할 수 있었고요. 질문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저도 관심 있던 어떤 고민하는 바를 같이 공감하면서 질문이 나와서 참 놀라기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이 수업에서 저도 참 의미 있는 시간 보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남은 강의들도 계속 잘 진행이 돼서 학생들에게 큰 도움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여기 참여하시는 스태프분들이나 학생분들이나 강사분들이 되게 열정을 갖고서 하신다는 느낌을 받아서 얻어가는 것도 많고 느끼는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방송국인 줄 알고 깜짝 놀랐던 게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약간 TV 프로그램 보는 것처럼 다큐멘터리 보는 것처럼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공대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이 지성학 강의는 저희가 평소에는 이렇게 궁금해했지만 접해볼 수 없었던 그런 넓은 분야의 주제들을 다룰 수 있어서 더 확실히 유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의학과다 보니까 뇌과학에 관심이 있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메타버스와 그다음 AI, 뇌과학을 의학적인 것과 접목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로 라인업을 보니까 카이스트 교수님들이나 또 재능대학 총장님 이런 제가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셔서 이거는 꼭 들어야겠다고 이런 기회가 물론 다른 데에도 잘 없거니와 이걸 학교 안에서 교양 수업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학생들하고 소통하고 우리가 일상하고 진짜 밀접하구나를 느낄 수 있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성학 강의는 저희 학교를 대표하는 그런 교양 강좌의 최고봉에 있습니다.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주 기쁘게 지금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자가격리로 학생 입장이 돼서 지성학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화면의 질이나 구성이나 또 컨텐츠 이런 것들이 학교가 정말로 학생을 사랑하고 있고 자원을 투입해서 케어해주고 있구나 하는 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부서가 힘을 합쳐서 이 강의에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도 열심히 듣고 많은 걸 얻어가고 자신의 미래를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성학 파이팅! 지성학 화이팅! 지성학 파이팅! 가천대 지성학 화이팅!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지성학 2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여기 현장에 있는 서포터즈 학생들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포터즈 학생들에게 미리 몇 개의 질문을 드렸고요. 그중 첫 번째 질문이 아마도 이 지성학 수업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였습니다. 자, 누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기소개 후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이창원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가천대 학생분들에게 지성학 수업에 대한 명성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강의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올해 1학기부터 다시 강의가 시작되면서 이 수업을 듣고 난 뒤 동기 그리고 선후배 분들이 진로와 삶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지성학을 어떤 계기로 듣게 되었는지였습니다. 자, 우리 서포터즈 학생들 중에 한 분이 대답을 해주실까요? 네. 네, 가천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4학년 김혜진입니다. 저는 지성학 1을 수강한 친구의 추천으로 지성학 2 수업을 알게 되었고 또 수강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디자인과라는 전공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또 해마다 트렌드를 캐치해 나가야 합니다. 본 강좌에서 다양한 명사님들의 강연을 통해서 저 또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수강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 여러분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지성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지성학 2의 주제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길, 새로운 꿈입니다. 이 주제에서 크게 기술 창업, 문화예술, 사회환경 크게 세 분야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명사분들 총
11분을 이 지성학에 모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술창업 분야에서는 오랜 기간 서울대학교에서 재직하시다가 이번에 가천대학교 창업대학 초대 학장님으로 오시게 된 장대익 교수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학교 동문이신 IL사이언스 송성근 대표님, 그리고 금융수학과의 박도영 교수님께서 본인들이 실제로 경험을 하신 창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마 다른 곳에서는 듣기 어려운 생생한 창업 이야기를 해주실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미래도시의 파라솔 성승한 대표님께서 실제 이 공간에서 멋진 공연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네마 콘서트를 열어주실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설치예술가이자 영화감독이신 이몽순 교수님께서 미술 그리고 다큐멘터리 예술 영역에 대해서 강연해 주실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사회환경 1부에서는 모인의 서희석 대표님, 가천대학교 유재현 교수님, 카이스트 이병옥 교수님께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상과 특히 그 속에서 경제활동 그리고 변화하는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유익한 강연을 해주실 계획입니다. 자, 다음으로 사회환경 2부에서는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계명찬 교수님, 고려대학교 오경식 교수님,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장희건 교수님께서 재밌고 유익한 강연을 현재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 지성학2도 아마 아까 하이라이트를 보신 지성학1처럼 굉장히 유익하고 알찬 강연들로 꽉 차 있어서 이번 지성학2도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지성학 그 자체에 대한 설명과 수업에 대한 프리뷰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정리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테일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방금 확인하고 왔는데 이 숫자보다 더 커졌거든요. 지금 수강생의 총 인원이 약 840명입니다. 그 학생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으로 듣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분들께서 수업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파악하고 따라주시는 것이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편한 마음으로 수업 운영 방침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수업은 실시간 화상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참석해야만이 출석이 인정됩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수업 접속 방법입니다. 자,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웹엑스, 유튜브 두 곳 모두 접속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800명이라는 수강생들이 한꺼번에 접속하기 때문에 원활한 영상 송출을 위해서 저희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시고 끊김없이 보시고 그 다음에 웹엑스에서는 출석 체크라든지 공지사항 확인이라든지 필요시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양방향 소통 창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두 개 모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접속 경로입니다. 웹엑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여러 번 공지가 됐듯이 지금 주소가 나오고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매주 채널을 열기 때문에 그 주소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소 유튜브의 접속 경로는 저희가 수업 시작 전 30분에 사이버 캠퍼스에 공지하니 수업 시간 30분 전부터 꼭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유튜브 접속 경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학생분들이 화상 카메라를 켜고 수업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 학생들의 참여도와 양방향 소통의 현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이 카메라를 켜고 수업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카메라를 켰는지 여부에 대해서 실제로 조교들이 실시간으로 독려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였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는 카메라를 켜지 않은 상태로 수업을 들어도 무방합니다. 자, 이번 학기에는 카메라를 켜지 않고 수업을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지금처럼 열심히 수업을 듣고
듣고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그래도 강연자한테 조금이라도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녹화본으로 남을 화면에 우리가 조금 더 현장감을 더하기 위해서 아마도 매주 100명의 학생들이 예를 들면 수업 시작, 그 다음에 Q&A, 수업이 끝날 때 잠시 카메라를 켜는 것으로 지금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들은 이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에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자세히 공지할 테니 그 공지를 확인하시면은 아, 내가 몇 주차 때 수업을 참여할 때 카메라를 켜면 되겠구나 예측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 출석 체크입니다. 자, 출석 체크는 강의당 2회 실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 모두 웹엑스에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어야지만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1차 출석은 수업 시작 10분 전부터 수업 시작 후 10분까지, 즉 15시 10분까지 입력을 하셔야 되고 2차 출석은 수업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웹엑스 입력창에 1차 출석이든 2차 출석이든 학번, 이름, 그 다음에 1차 출석 또는 2차 출석, 그 다음에 2차 출석 같은 경우에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남기고 싶은 한 줄 평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번, 그 다음에 띄어쓰기하고 이름, 띄어쓰기하고 2차 출석, 띄어쓰기하고 한 줄 평, 이 서식을 좀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800명의 수업 출석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엑셀로 변환할 때 이 형식을 잘 지켜주셔야지만 저희가 조교들이 원활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 출석 방법을 꼭 체크하시고 출석을 형식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석을 했는데 나의 결석 사유가 공결에 해당할 경우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이버 캠퍼스의 주차별로 개설이 되어 있는 결석 인정 서류 게시판에 결석일로부터 2주 내로 증빙 서류와 함께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서류 확인하고 여러분들 공결 인정 여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계는 이 수업의 철학과 운영 특성상 출석으로 인정할 수가 없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 이 수업은 여러분들 잘 알듯이 패스페일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모여서 지필고사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중간 레포트, 기말 레포트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체하고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시면 자동적으로 페일이 부여되니 꼭 두 개 모두 다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방법이나 기한은 다시 중간고사 기간 또는 기말고사 기간 동안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지금 계속 진화하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학생들의 피드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학기에도 저희가 3회에서 4회 정도 설문조사를 시행할 겁니다. 그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하고 간편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분들께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마 수업을 듣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학사 운영적으로 질문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을 저나 조교들에게 하면은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창구는 하나로 통일을 했습니다. 자, 사이버 캠퍼스에 Q&A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은 저나 조교들이 확인하고 가능하면은 24시간 이내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다 자세한 학사 운영 규정 및 방침은 사이버 캠퍼스의 강의 계획서와 추후 이루어지는 공지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학생 여러분들 카카오 워크에 대해서 공지를 지금쯤이면은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업 역시도 카카오 워크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공지사항이나 소통 등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반드시 카카오 워크를 설치하시고 이용해서 이 수업의 중요한 공지사항들을 놓치지 않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1주차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수업을 마치기 전에 아까 서포터즈들에게 사전에 드렸던 질문 중에 한 질문 2개 정도만 제가 더 드리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지성학 수업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누가 대답해 주실까요? 네, 자기 소개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학번 나혜인입니다. 저는 전공 과목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심층적으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는 게 되게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매주 다른 교수님들이 매주 또 다른 주제를 해주신다는 게 기대가 되고, 또 저희는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저명 높은 교수님들을 매주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날 수 있다는 기회가 마련이 되는 게 저는 기대가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 지성학 수업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꼭 얻어가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였습니다. 자, 우리 서포터즈 학생들 중에 한번 대답해 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광경영학과 21학번 황유나입니다. 저는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에만 집중을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분야를 바라봤을 때 미리 한계를 정해두고 쉽게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성학 강의를 수강하면서 제 전공 이외의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견문을 넓혀서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를 얻어가고 싶습니다. 네, 두 학생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도 이 수업으로부터 꼭 얻어가고 싶은 점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꼭 얻어가고 싶은 점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꼭 얻어갈 수 있게 이 수업을 열심히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진로를 설계하거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 수업이 작은 역할을 여러분들이 항해하시는데 작은 나침반이나 지도가 될 수 있는 역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지성학 1이 종강을 할 때 학생 여러분들에게 소감을 물어보고 그 소감을 중심으로 정리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한번 지금부터 짧게 준비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튜디오에 들어왔을 때 정말 큰 규모고 굉장히 좋은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놀랐고, 또 되게 전문적인 스태프분들과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수업에 임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1학기 동안 지성학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제 삶이나 또 과목이나 또 진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튜디오식 강의인지는 사실 당일에 도착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 스튜디오에 왔는데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이렇게 수업이 아니라 좀 더 혁신적인 수업이구나라는 거를 느껴서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현재 학계에서 굉장히 명망 있으신 교수님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인사이트나 통찰에 대해서도 함께 배울 수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좀 딱딱한 강의보다는 좀 더 이제 실용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성학을 수강 신청했을 때는 단순히 교양 과목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스튜디오에 와 보니까 생각보다 웅장하고 또 그 내용이 생각할 거리가 많고 그 굉장히 인문학적이고 그 기술적인 부분이 융합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고 이게 대학 교양 과목이다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던 굉장히 의미 있는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강의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제가 사실 못 꼽겠어요. 모든 강의가 다 좋았거든요, 진짜.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저희 유튜브로 강의 매주차 올라와 있는데 그거 사실 다 들어보라고 추천해보고 싶을 만큼 그 강의 주제들이 전부 다 좋았고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확장을 해서 보고 또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다른 전공분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하고 그 생각을 나누면서 더 진짜 지성학의 본질을 좀 맛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한테 이번 학기 지성학 수업은 치료제였던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이제 공부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 때 이제 지성학 수업에서 다른 분들과 상호작용하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제 의견을 말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저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성학 온라인으로 들었을 때 이제 다른 교양 과목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어서 되게 굉장히 신선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런 교양 강의를 통해 많은 것들을 학생들한테 접해주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메타버스라는 거 사실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이 아니었는데 이번 강의를 듣고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한 10년, 20년 뒤에 메타버스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맥락을 잡을 수 있었고 또 인간 심리를 거기에 응용해서 풀어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굉장히 전문성이 있었고 또 전체 기술에 대한 맥락을 짚어주고 제가 또 이를 바탕으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까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기술이 유행할까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좀 내용을 좀 밀도 있게 잘 듣고 리액션을 해주고 하니까 저도 강의하는 모처럼 아주 즐겁게 강의를 할 수 있었고요. 질문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저도 관심 있던 어떤 고민하는 바를 같이 공감하면서 질문이 나와서 참 놀라기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하루가 지성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성학 고민하지 마시고 꼭 수강 신청하세요. 지성학 화이팅! 화이팅! 네, 저희 지성학2 수업도 11번의 멋진 강연이 이루어진 후에 우리 모두 같이 지금 보신 것처럼 멋진 후기 영상을 남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이 수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 오리엔테이션 수업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과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한 내용들은 모두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1주차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